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웬나는 오랜만에 3억 5천만 위엔짜리 큰 건을 받았었는데 그러자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아침부터 깨우면서 빨리 빤설하러 가자고 난리인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은 매번 수입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눴으니 말이죠. 그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좀 있어봐라 이것들아. 띠 웬난이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왜? 니 양쯔강이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내는 모르는 번호인데 니기? 그러자 이쪽에 웬나는 이미 큰 돈을 만질 생각에 싱글벙글해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 하니 니 내보다 형인 것 같으니 내 깐 거라 불러주지. 내 쪼웬난인데 하지만 누구? 금방 누구라고요? 저쪽에 가만히 앉아있던 양쯔강이 갑자기 똥을 씹은 듯 얼굴이 이그러지는데요. 어디에 쪼웬난인데 설마 누구 부친이 쪼댄 파세요? 그러다 맞다! 발따닥. 순간 양쯔강은 자기도 모르게 발따닥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난그 어르신 농담도 참 제가 어떻게 깡거가 된답니까? 그냥 저를 샤오깡이라 불러주세요. 네, 이게 바로 그 당시 쪼웬난이 파워였었다고 하는데 난거가 어떻게 이 개뿔도 안 되는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그러자 이렇다 아가야 웬난이 얘기하는데 내 너를 만나서 그 기인이 빤설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게다. 그래서 말인데 너 지금 어디니? 그러자 애기예 빤설이요? 이런 생명부지인 오늘 처음 통화를 해보는 건데 대체 뭔 빤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따거가 보자고 하는데 어떡한답니까? 요 거분거분 주소를 대고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고 하는데 이런 살아있는 염라대왕 쪼웬난이 왜 나를 보자고 하는 게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는 없는데 그래 이거 보아하니 떨거지 같은 것들이 동냥하러 오는 게구만 뭐. 이어 한 반 시간쯤 지나자 이 양쯔강이 도박장 앞에는 차량 10대가 끽 하고 멈춰서는데 와 이 최고급 한마 지프차가 대가리를 서고 그 뒤에는 글쎄 다들 삐까뻔쩍거리는 최고급 벤츠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도박꾼들은 뭐야? 그 어디서 돈이 겁나게 많은 귀인들이 납치였나 하고 보는데 이 다들 놀라서 대가리를 푹 수그렸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차에서 내리는 것들은 아마 이거 뭐 귀인이 아니라 귀신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날따라 쪼웬난 일당은 행동대장들이 모두 다 출동을 했었는데 그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은 한 길다란 일본도를 어깨에 척 메고 살벌하게 들어오는데 그러자 이 눈치를 슬슬 보던 양쯔강 아이고 난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양쯔강은 당연하게 이 대가리를 서는 살벌한 놈이 웬난인 줄 알고 악수를 청하는데 눈깔이 삐었니? 이분이 바로 우리 큰형님 쪼웬난이시다. 네, 그 제일 앞에서 일본도를 척 메고 들어간 건 웬난이 아니라 송자룡이었다고 하는데 여 웬난 일당이 이 하우스 한가운데 테이블에 척 앉자 이 도박꾼 놈들이 다들 슬슬 빠지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쪼웬난이 나타난 곳에서는 무조건 피바람이 불 텐데 그 불똥이 자신한테 튀면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웬난 일당들이 다들 자리에 척 앉아서 담배 한 대 불 붙이는데 드르르 요 직원 2명이 큰 여행용 가방 2개를 끌고 들어오는데요. 요 가방 하나에 50만 위엔씩 총 100만 위엔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소인이 이 난거를 향한 자그마한 성이랍니다. 네, 그 시절 웬난이 한번 행차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그래 웬난이 머리를 끄덕끄덕 있는데 너희 이 성이 만약 평상시였더라면 멘즈 있었다. 근데 내 오늘은 이게 아니라 다른 빤설이 있어서 온 게다. 니 웬난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 웬난 곁에 앉아있던 탕리창이 몸을 한쪽으로 삐뚤썩하게 기울고는 웬난 먼저 앞다퉈서 얘기하는데 니 그 손목에 찬 시계가 괜찮아 보인다. 내도 저러한 걸 하나 차줘야 될 텐데 말이다. 그러자 양쯔강
뭐지? 나 이 한정판 롤렉스 시계가 뭐 문제라도 있는 게니? 이 양쯔강은 눈치를 못 채고 어디 둥절해 있는데 아바바 이 야바와 사화가 갑자기 뛰어들면서 그 양쯔강 신변에 다른 놈들이 손목을 걷어 올리며 요 한 놈 한 놈 확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다른 놈들은 모르겠지만 금방 탕리창리 뜻이 뭐죠? 조금 이따 저 양쯔강 손목의 시계는 내 탕리창리 것이라고 점 찍어둔 거였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야바와 사화도 더 이상 늦을까봐 다른 시계를 점 찍어 놓으려 하는데 야야! 고마해라. 이 왜 난이 말려대는데 지금 여기 3억 5천짜리 큰 건을 놔두고 뭐 그깟 사소한 쓰레기에 신경을 쓴다죠. 양쯔강이 너 리추스라고 알지? 그래서 예 누구요? 아이고 순간 가만히 앉아있던 양쯔강이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였다는데 이거 뭐 다른 사소한 건도 아니고 어쩌다가 걸린 이 제일 큰 건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어찌게 네, 왜 난처럼 이러한 레벨이 얻은 놈들은 뭐 핑계 같은 것도 필요 없는걸요. 내가 리추스의 건 때문에 찾아온 겐데 네 성의를 한번 내놔봐라. 그래 어찌게 그러자 그럼 난거 일합시다. 양쯔강은 뭔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여는 거였다고 하는데 리추스가 우리 판에서 떼온 건 3억 5천이라 하지만 우리가 그놈한테서 받아낸 거는 그만큼 안 됩니다요. 우리가 그놈한테서 받아낸 현금은 7천만 위엔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회사 지분과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 일합시다. 난거 저 그 7천만 위엔에 제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 돈까지 더 얹어서 1억 5천만 위엔을 돌려드릴게요. 이만한 돈이면 리추스가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난거의 맨즈도 충분하게 설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맨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쪼웨난이 척 나서니 거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받아내다며 그것도 이미 이 자신이 아가리에 들어온 3억 5천만 위엔을 말입니다. 이게 어디 웬만한 맨즈를 갖고 이렇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난이 싸늘하게 우는데? 야들아, 그 도끼 어디 있니? 야가 아직 내 빤설 스타일을 잘 모르는구나. 이어 쾅! 이 왜 난 이놈이 글쎄 그 책상 위에다 도끼 한 자루를 콱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 그 현금 7천만 위엔에 그리고 리추스한테서 건네받은 회사 지분과 건물들 이 싹 다 원래대로 돌려놔라. 에? 이게 바로 내 쪼웨난이 빤설 품격이다. 그러자 이게 모두 다요. 이런 날강도 같은 짓거리에 뭔 품격 타령이라죠. 하지만 그래도 양쯔강은 이 찍소리도 못 냈었고 요 더더욱 빠른 속도로 대가리를 팽팽 굴리는데 이 곁에서 사화라는 놈이 가까이 딱 붙어서 요 눈에 초점도 없이 요 대가리를 한덕한덕 거리는데 그러자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그냥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면제받을 것 같은 바보 같은데 하지만 아마 이 왼쪽에 사화가 있었다면 오른쪽에 이 검은 외눈깔이 야바가 딱 붙어서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게? 이 피 비린내 이거 대체 뭐야? 이것도 사람이야? 이 양쯔강이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얘기하는데 저도 지금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도 좋다지만 필경 제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 말이죠. 근데 난 그 리추스의 회사 명의를 저 혼자서만 받은 게 아니랍니다. 이 저희 큰형님이 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저는 얼마 안 됩니다요. 그래서 그래? 왜 난이 눈치를 챘다는데 그냥은 못 내놓겠다 이 말이지. 그래 다들 그럴듯한 계획은 있었지. 내한테 겁나게 얻어 처맞기 전에는 말이다. 그래 너그 그 큰형님이라나 어나야. 그러자 따리웨이입니다요 형님. 전에 그 저후스와도 어울렸다던 따리웨이가 바로 저희 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누구? 그 따리웨이인지 뭔지는 쓰게 안 보는데 금방 또 누구? 저후스? 여러분 그 시절 왜 나한테 맨즈가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赵福스가 제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赵福스랑 어울렸다고? 그렇다면야 이 웬난이 함부로 도끼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띠띠띠띠 다짜고짜 그赵福스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예, 스거 지금 어디십니까? 네,赵福스는 이제 강호를 은퇴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놈인걸. 아우야, 내 지금 집에서 그 된장에다 대파를 찍어 먹으면서 한잔하고 있네라. 왜, 너도 올랐고? 그래서 그 좀 좋은 걸로 드시지 않고 그나저나 형님의 그 혹시 따리웨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여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놈이 형님이랑 어울렸다면서요? 하지만 뭐? 따리웨이? 그 어나 그런 개소리 제치던 건데 이 저쪽에赵福스가 펄쩍펄쩍 뛰는데 아니야 이는 필경 그 따리웨이라는 놈이 뒤에서 내랑 친하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그런 거겠지. 에? 아우야, 내가 그 따리웨이한테 나대지 말라고 얘기할 테니 니는 그냥 니 돈이나 받아내라. 에? 네, 이赵福스왜 나는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 거죠? 이 다짜고짜 전화를 끊고는 띠띠띠띠 따리웨이한테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저쪽에서 오 스디야 이거 얼마만이냐? 어? 형님한테 전화를 다 주고 말이다. 하지만 아가리 닫아라.赵福스가 이를 뿌드득 가는데 네,赵福스는 이미 대파에 한 잔 잘 되어서 이 전화상으로도 그 살기가 차 넘쳐왔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우야? 에? 내가 너를 구해줬던 거 벌써 잊었니? 네, 이 따리웨이라는 놈은 전에 깜빵에 갇힌赵福스를 꺼내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赵福스는 원래 따리웨이한테 이 감지덕지 했었지만 하지만 따리웨이 이놈이 글쎄 계속하여赵福스한테 반서를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놈을 죽여달라가 아니면 가서 돈을 좀 받아달라고요. 따리웨이 너 이놈 내를 적게 부려먹었니? 너 때문에 내 죄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이렇게 된 게 아니겠니? 그래도 내 원래는 전의 정을 봐서라도 한번 봐줄라 했었는데 뭐? 요번에 내 아우 쪼웨난이 앞길을 가로막아? 그러자 쪼웨난? 이 갑자기 뭔 쪼웨난? 사실 이때까지 따리웨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걸요. 이赵福스한테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따리웨이는 콧방귀를 끼는데 너희들 정신 있니? 에? 3억 5천만 위이다 이것들아. 그걸 보고 지금 우리 보고 배 타내라고? 그뭐 말이야 방구야 이놈아. 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누가 그걸 뱉어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赵福스도 콧방귀를 끼는데요. 3억 5천만 위엔 내는 3,500원도 없다 이놈아. 너 그 많은 돈을 과연 써볼 명이나 붙어있을 것 같니? 선택해라. 3억 5천이 아니면 네 목숨이야. 그러자 따리웨이는 그거야. 그 당연하게 목숨이긴 하지만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자. 내가 왜 너희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건데赵福스야. 이 따리웨이가 발끈하는데 내가 너赵福스를 깜빵에서 꺼냈을 수 있었으면 너 말고 다른 놈들은 없을 것 같니? 네, 이 따리웨이라는 놈은 이런 걸 매우 잘하는 놈이라고 하는데 그赵福스뿐만이 아니라 또 몇 명이 망명자 놈들을 빼내서 이 거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赵福스가 얘기하는데 너 그 오합지졸 잡병들을 데리고 오라. 네, 어디 그 놈들도 내랑 이름을 비슷하게 비빌 수 있는 것들인가? 한번 보자. 네, 오랜만이죠. 이赵福스가 총추江湖라고 또다시 할빈 강호 바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에는赵福스가 나타나면 일이 쉽게 풀렸었죠. 근데 이번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赵福스와 쪼웨난 일당이 일생일대의 위기 이번에 바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진행되었냐고요? 그 생생하고 아짜아짜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